아파치 헬기 격추를 계기로 미국이 이란 공습에 나서면서 중동 정세가 다시 경랑에 휩싸였습니다. 플로리다에서 4일 사이 상호 공격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강력한 엘니뇨 영향으로 올여름 캘리포니아 해안에도 상어의 여름이 찾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관 앞 택배를 노리는 포치 파이러츠 범죄가 급증하면서 지난해 미국 내 피해 규모가 149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주 미국 중부와 남부를 강타한 초강력 폭풍으로 9천만 명 이상이 홍수 위험에 놓였습니다. 곳곳에서는 차량 침수와 돌발 홍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NBA 파이널 열기가 과열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는 상대팀 유니폼을 입은 팬들이 집단 폭행을 당하는 사건까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사고의 충격으로 다치셨나요? 리차드 호프만을 만나십시오.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30년 경력의 멘사 회원 변호사는 사건을 보는 눈부터 다릅니다. 접근의 차이가 가져온 1250만 불이라는 압도적인 결과. 교통사고 상해 사건은 역시 리차드 호프만입니다. 리차드 호프만, 실력의 차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상해 사건,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파치 헬기 격추 사건은 이란의 공격 때문이라고 밝히며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드론으로 격추된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 미군은 이란의 공습을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위태롭게 이어져 온 휴전은 물론 종전 협상에도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재용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 아파치 헬기가 호르무즈 해협을 순찰하다 이란에 의해 격추됐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SNS에 밝혔습니다. 전날 밤 조종사 2명이 모두 무사하다고 언급한 데 이어 사고 원인을 공개한 겁니다. Are the soldiers okay? The pilots are fine, yeah. And was Nobody that what injured. brought it down? 트럼프 대통령은 조종사가 무사하고 부상도 없다면서도 불가피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보복을 시사했습니다. 이 발언이 나온 뒤 이란 외무장관은 이란 근처의 미군은 사고와 교전 위험에 항시 노출돼 있다며 최선의 해결책은 철수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사고 원인은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신경전이 오가면서 휴전은 물론 종전 협상엔 더 분명한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으로 현지 시간 8일 잠시 중단됐지만 단 하루 만인 9일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에 공습을 단행하며 또 균열이 생긴 상황입니다. 레바논 보건부는 이스라엘이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활동하는 남부 해안 도시 틸의 전역을 공습해 8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NBA 경기 관람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훌륭한 합의가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고 언급했고 영국 BBC 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선 핵무기를 불허하는 강력한 합의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헬기 격추 사건이 휴전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뉴욕타임스가 지적한 것처럼 협상엔 중대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 4월 초 F-15 이글 전투기가 이란에 피격됐을 때도 트럼프 대통령은 극도의 분노를 표출한 바 있습니다. 문명 전체를 사라지게 하겠다는 발언이 바로 이때 나왔습니다. 불과 하루 전엔 종전 협상이 2, 3일 안에 가시적 성과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지만 종전은 고사하고 휴전조차 위태로운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10년 전 필리핀에서 한국인 사업가가 돈을 노린 현지 경찰들의 납치 살해돼 충격을 줬었는데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주범이 2년 가까운 도주 끝에 붙잡혔습니다. 장재용 기자입니다. 2016년 10월 필리핀 북부 주거타운에서 한국인 사업가 지익주 씨를 납치 살해한 주범이 필리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라파엘 둠라우 전직 필리핀 경찰청 마약 단속국 팀장입니다. 필리핀 경찰은 마닐라 주변의 한 주택에서 권총을 옆에 둔 채 잠들어 있던 둠라우를 별다른 저항 없이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직 경찰 2명과 마약 단속 작전을 가장해 지씨를 납치한 둠라우는 경찰청 주차장에서 살해한 뒤 유골을 화장실에 버렸습니다.
지씨 가족에겐 살아있는 것처럼 문자를 보내 억대를 챙긴 뒤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보니까 NBI의 수사하는 수사국장, 그다음에 NBI 부국장, 그다음에 NBI의 전문 수사팀 팀장, 하여튼 NBI 4명 정도가 이 지익주 사건의 납치 살인 사건에 관련이 되어 있는데, 두테르테 당시 필리핀 대통령이 엄벌을 약속할 만큼 충격적 사건. 하지만 사건 7년 만에야 1심 판결이 나왔는데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다른 2명과 달리 정작 주범 둠라우는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2024년 2심에서야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지만 그마저도 뒤늦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틈을 타 형집행전 도주했습니다. 같은 경찰 출신이라 일부러 놓아준 것 아니냐는 도주 방조 의혹까지 제기됐고 결국 체포영장을 받아 수배에 나선 끝에 약 1년 9개월 만에 체포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3월 이재명 대통령은 필리핀 방문해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에게 빨리 범인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체포 사실을 전하며 애써주신 필리핀 당국에 감사드린다. 경찰, 국정원, 외교부 모두 수고하셨다고 적었습니다. 필리핀 당국은 법 집행 의지를 분명히 보여준 체포 작전이었다며 둠라우가 정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장재용입니다. 플로리다 해안에서 상어 공격으로 한 남성이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사고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엘니뇨의 영향으로 올여름 캘리포니아 해안에도 백상아리를 비롯한 상어들의 출몰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해변 이용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플로리다주 바다 한가운데서 다급한 비명이 울려 퍼집니다. 남성은 필사적으로 물을 가르며 도망치지만 이내 주변 바다가 붉게 물들기 시작합니다. 어제 오전 점심시간을 맞아 동료와 함께 바다에 들어간 해군기지 직원이 갑작스럽게 상어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남성은 양팔에 심각한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긴급 수술을 받았고 함께 수영하던 동료는 가까스로 화를 면했지만 현장은 순식간에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해당 지역에는 불과 4일 사이 2건의 상어 공격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This is the time of the year that sharks are found closer to the beach. A lot of the kinds of sharks we have here in the Florida Panhandle, they move into the coastal areas to give birth to their young. 문제는 이번 사고가 단순한 예외적인 사례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올여름 미국 해안 곳곳에서 상어 출몰이 평년보다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캘리포니아 남부 해안가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강력한 엘니뇨로 바닷물 온도가 상승하면서 백상아리들이 평소보다 더 북쪽 해역까지 이동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이 올여름 캘리포니아 남부 해안이 이른바 상어의 여름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마지막 강력한 엘니뇨가 발생했던 2015년에도 캘리포니아 해안에서는 백상아리 목격 사례가 크게 늘었습니다. 백상아리뿐 아니라 아열대 성인 귀상어 등 다양한 상어종도 먹이를 따라 대거 북상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In some of the species, they just move inshore and offshore when it gets cold. When the water temperature gets down, in the 60s and stuff, they'll move offshore. But other species have very broad migrations. Some species will migrate all the way to South Florida, to southern areas in the Gulf. 물론 상어 출몰이 늘어난다고 해서 곧바로 인명 공격 증가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다만 과거 비슷한 시기에도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상어 목격 사례가 크게 늘었던 만큼 당국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해변 이용객들에게 새벽이나 해질 무렵 입수를 피하고 물고기떼가 몰려있는 곳에서는 수영이나 서핑을 자제하는 등 기본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호정입니다. 주택 현관 앞에 놓인 택배를 노리는 이른바 폴치 파이러츠 범죄가 미국 전역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 보안 전문 업체 세이프와이즈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는 약 1억 400만 건의 택배가 도난당했고 소비자 피해액은 약 149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특히 가장 피해가 큰 주는 캘리포니아로 지난해 1,182만 건의 택배 절도가 발생해 피해 규모가 15억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주는 782만 건의 택배 절도 피해가 발생해 전국에서 두 번째로 피해가 큰 주로 나타났습니다. 도난으로 인한 피해 금액은 12억 9천만 달러에 달했으며 가구 1000곳당 965건의 택배 도난이 발생해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온라인 쇼핑 증가와 함께 현관 앞에 방치된 택배를 노린 절도 범죄가 꾸준히 늘고 있다며 배송 알림 서비스와 무인 보관함, 서명 수령 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인 약사 부부가 마약성 진통제 불법 조제와 시민권 신청 허위 진술 혐의로 연방검찰에 기소됐습니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뉴저지의 약사 찰스 서 씨는 지난 2021년 위조된 것으로 의심되는 처방전을 이용해 마약성 진통제인 옥시코돈을 15차례 불법 조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아내 서소영 씨는 미국 시민권 신청 과정에서 최소 4차례의 체포 사실과 파산 관련 정보를 숨긴 채 허위 진술한 혐의로 별도 기소됐습니다. 이 부부는 지난달 연방법원에 처음 출석했으며 찰스 서 씨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혐의당 최대 20년, 서소영 씨는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검찰의 기소 내용은 현재 혐의 단계로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두 사람은 무죄로 추정됩니다. 승객 수백 명의 목숨을 책임지는 항공기 조종사가 알고 보니 가짜 면허증을 가진 사람이었다면 얼마나 황당하고 무서우시겠습니까? 캐나다 최대 항공사에서 무려 27년 동안이나 기장으로 근무하고 은퇴한 50대 남성이 뒤늦게 가짜 면허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기소됐습니다. 캐나다 필 지역 경찰은 59살 제프리 월이 위조된 조종사 자격증과 면허 서류를 이용해 자신의 경력과 자격을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습니다. He was a commercial pilot, so he's able to fly certain types of planes with regulations that are attached to that. He was not licensed to fly passengers, not licensed to fly passengers internationally. On 777, 767s, 787s, and tens of thousands of passengers. 경찰에 따르면 월은 지난 1998년부터 에어 캐나다에서 근무했으며 2025년 은퇴할 때까지 27년 동안 비행했고 이 가운데 16년은 기장으로 활동했습니다. 수사 당국은 월이 최소 2009년부터 위조된 면허 서류를 사용해 항공사와 항공규제 당국을 속여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월은 현재 사기와 위조 문서 사용, 공공질서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됐으며 오는 29일 법원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도로가 강으로 변하고 차량들이 물에 잠겼는데요. 이번 주 미국 중부와 남부를 중심으로 초강력 폭풍이 몰아치면서 9천만 명 이상이 홍수와 악천후 위험에 직면했습니다. 기상당국은 일부 지역에 최대 10c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했으며 돌발 홍수와 대형 우박, 강풍, 토네이도 발생 가능성도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전날에도 조지아와 일리노이, 캔자스, 미주리, 테네시, 텍사스 등 9개 주에서 모두 65건의 돌발 홍수 신고가 접수되며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We were going down this, it was about a foot tall, of water. We're in a Honda Accord, not thinking anything of it. Went down, next second later, car takes float. Next second later, we roll all the windows down, and we're on top of the car standing for about a half hour to maybe 45 minutes. 이에 대해 소방당국은 침수된 도로에 절대 진입하지 말라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Don't drive into moving water. It's just not safe. And if you see it, just back up and find another way or just stop. 현재 중서부 지역 약 600만 명에게 홍수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기상당국은 캔자스를 중심으로 오는 11일까지 추가 폭우와 강한 폭풍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NBA 파이널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일부 팬들의 도를 넘은 행동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는 상대팀 유니폼을 입었다는 이유로 팬들이 집단 폭행을 당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는데요. 결국 뉴욕 시장까지 나서 자제를 촉구하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강조했습니다. 논란은 어젯밤 뉴욕 닉스가 NBA 파이널 3차전에서 샌안토니오 스퍼스에 패한 뒤 불거졌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닉스 팬으로 보이는 무리들이 스퍼스 유니폼을 입은 팬들을 둘러싸고 유니폼을 강제로 벗기거나 찢고 욕설을 퍼붓는 영상들이 잇따라 공개됐습니다. 일부 영상에서는 스퍼스 팬이 집단 폭행을 당하는 장면까지 포착돼 비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 같은 날 맨하튼 브라이언트 파크 인근에서 열린 응원 행사 주변에서는 군중이 난동을 부리며 충돌이 발생해 21명이 연행됐고 경찰관 5명이 다쳤습니다. 조람 맘다니 뉴욕시장은 대부분의 팬들은 평화롭게 응원했지만 폭력과 괴롭힘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남은 파이널 기간 시민들이 서로를 존중하며 응원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뉴욕 경찰은 스퍼스 팬 폭행 사건에 가담한 용의자들의 신원을 추적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LA 소파이 스타디움이 대형 파업 위기에 놓였었는데요. 개막전 직전 노사가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대회 운영 차질 우려는 피하게 됐습니다.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의 최대 호텔 서비스 노조인 유나이티드 히어 로컬 11은 오늘 소파이 스타디움 식음료 운영업체 레전즈 글로벌과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And we represent 2,000 dishwashers, cooks, servers, and bartenders who work at SoFi Stadium. And it is my privilege to announce this morning that late last night we reached a tentative agreement at SoFi Stadium. 이번 합의로 바텐더와 서버, 조리사, 주방 직원 등 약 2,000명의 경기장 근로자들이 예고했던 파업은 일단 철회됐습니다. 앞서 노조는 임금 인상과 고용 안정, 하청 확대 제한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주 조합원 투표에서는 96%가 파업에 찬성한 바 있습니다. 노조 측은 이번 합의에 따라 일부 조리사의 시급이 향후 2년 내에 $40 수준까지 인상되고 자동화와 외주화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조항도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경기장 내의 아이스 등 연방 이민당국 요원의 활동으로 근로자들이 위협을 느낄 경우 불이익 없이 업무를 중단할 수 있는 예외 조항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1, 2차전 장소인 멕시코 과달라하라에 입성한 축구 대표팀이 공개 훈련을 시작으로 막바지 당금질에 들어갔습니다. 현지 적응은 순조로운 편인데요. 덥다가도 갑자기 비가 내려 기온이 떨어지는 등 변화무쌍한 날씨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멕시코 현지에서 박주린 기자입니다. 과달라하라 입성 하루 만에 가진 공개 훈련. 대표팀을 향한 멕시코 팬들의 관심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800여 명의 현지 팬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응원가를 부르는 모습은 말 그대로 장관이었습니다. Well, I feel so excited because I'm a really fan of Korea. You got this, thank you. 마치 실제 경기를 보듯 멕시코 팬들은 선수들의 동작 하나하나에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베이스 캠프 첫 훈련인 만큼 선수들은 미니게임을 통해 가볍게 몸을 풀며 경기 감각을 끌어올렸습니다. 대표팀 훈련장은 멕시코 명문 치바스 구단이 사용하는 곳으로 경기가 열릴 과달라하라 스타디움과 같은 품종의 잔디가 같은 길이로 관리돼 있고 그라운드의 미세한 경사도와 기울기까지 동일해 적응에 한결 유리할 전망입니다. 너무 많은 것들을 지금 하기에는 시간적인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몇 가지의 포인트를 완성도를 높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기에 접어들어 오후 늦게 쏟아지는 기습 소나기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통상 경기 시간에 맞춰 오후 훈련을 해오던 대표팀도 내일은 오전 훈련으로 변경했습니다. 오후에 지금 비 예보도 거의 매일 있는 것 같은데 솔트레이크하고 여기 또 날씨가 또 다르기 때문에 또 그런 정도 또 필요하고 대표팀은 내일부터 취재진에게도 15분만 훈련을 공개하는 등 보안 속에 전술을 가다듬을 계획입니다. 과달라하라에서 MBC 뉴스 박주린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이 타고 있는 차량이 시속 100마일로 도심을 질주하다가 공중으로 날아올라 추락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일이 아칸소주에서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경찰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SUV가 추격전 끝에 도로를 이탈하며 공중으로 튕겨 올랐고 당시 차량 안에는 어린이 4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일은 생후 4개월 된 아기가 사고 충격으로 차량 밖으로 튕겨 나갔다는 점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운전자는 교통법규 위반으로 정차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무시한 채 달아났고 추격 과정에서 차량 속도는 시속 100마일, 약 160km까지 질주했습니다. 경찰은 추격 당시 차량 안에 아이들이 타고 있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직후 아이들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며 다행히 모두 경미한 부상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국은 이미 중범죄 전과가 있던 28살 운전자를 체포해 도주와 아동 위험 방치, 난폭 운전, 마약 관련 혐의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40명 넘는 목숨을 앗아간 필리핀 남부 강진. 특히 여진 때문에 피해가 막대했는데 크고 작은 여진이 앞으로도 한 달은 이어질 수 있다고 해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장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한 흔들림에 놀란 사람들이 건물 밖으로 뛰쳐나온 직후 위태롭게 휘청이던 3층 건물이 거대한 먼지 구름을 일으키며 폭삭 주저앉습니다.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섬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7.8의 강진. 피해 규모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집계된 것만 사망자 41명으로 실종자까지 포함하면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Mahirap tanggapin sa nanay yung anak nandoon hanggang ngayon. Ewan ko. Mahirap tanggapin. 가옥 수천 채가 무너지면서 2만 명 넘는 주민들이 집을 잃고 대피소에서 살게 됐습니다. 수도, 통신 등 인프라도 초토화돼 상당수 주민들은 물도 전기도 없이 지진 후 첫 밤을 보냈습니다. Walang tubig, walang kuryente, brownout man. Yung umuwi ako kanina sa bahay, walang kuryente, walang tubig. Lahat naapektuhan. Wala kaming mainom. 본진 이후 이어진 여진이 건물을 추가로 무너뜨리고 구조 작업을 방해하면서 피해가 본격화됐는데 문제는 여진이 아직도 진행 중이란 겁니다. 필리핀 화산 지진 연구소는 첫 강진 이후 1,100여 차례의 여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는 규모 6.7에 달하는 지진도 측정됐는데 연구소는 여진이 앞으로 한 달까지 계속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필리핀 당국은 이번 지진의 진원이 얕고 인구 밀집 도시 가까이에서 발생한 만큼 추가 붕괴와 인명피해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현주입니다. 식음료 기업 펩시가 운전자가 타지 않은 레벨4 자율주행 트럭을 실제 물류 현장에 투입했습니다. 공장과 창고, 소매점을 오가며 제품을 나르는 무인 트럭이 미국 도로를 달리고 있는 건데 물류 혁신 기대와 함께 트럭 기사들의 고용 불안 우려도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줄지어 도로를 달리는 이 트럭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운전석에 운전자가 없습니다. 사람이 운전하지 않는 무인 트럭이 실제 제품을 싣고 공장과 창고, 소매점을 오가는 건데요. 미국의 대표 식음료 기업 펩시가 레벨4 자율주행 트럭을 실전 물류 현장에 투입했습니다. 레벨4는 사람이 운전대를 안 잡아도 차량이 스스로 도로 상황을 판단해 주행할 수 있는 단계인데요. 현재 미국 애리조나주 등지에서 펩시의 무인 트럭 41대가 고속도로와 일반 도로를 달리며 과자와 음료수 등을 운송하고 있고요. 펩시는 이 자율주행 트럭의 정시 도착률이 99%에 달하고 지금까지 사고를 낸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작지 않습니다. 트럭기사 노조들은 자율주행 트럭 상용화에 반대하며 인간 감독자의 통승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대학 졸업장이 더 이상 고소득을 보장하지 못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영국 싱크탱크 폴리시 익스체인지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대학을 졸업하고 5년이 지나도 국가 중간 연봉인 35,000파운드, 우리 돈 약 7,100만 원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는 대졸자가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대학 졸업생 중 11%는 5년이 지나도 최저임금 수준을 넘기지 못했고요. 대졸자 3명 중 1명은 학위가 필요 없는 직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지에서는 대학 학위가 보장하던 경제적 이점이 과거에 비해 크게 줄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택시 안에 간식과 생필품이 진열돼 있습니다. 일부 기사들은 승객을 기다리는 시간에 물건을 팔고 심지어 차 안에서 이발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차량 호출 서비스 시장이 극심한 포화 상태에 놓이면서 기사들이 생존을 위한 경쟁에 나선 겁니다. 면허를 보유한 차량 호출 기사만 750만 명에 달하면서 치열한 경쟁에 내몰렸는데요.
광둥성 선전시 교통국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하루 운행 건수는 평균 13건에 그쳤고요. 운임도 계속 낮아지고 있어서 일부 도시에서는 출퇴근 혼잡 시간을 제외하면 1km당 운임이 1위안, 우리 돈 약 190원도 안 되는 수준까지 낮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의 유명 식당 사이에서 길게 줄을 서지 않아도 바로 입장할 수 있는 서비스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식당판 패스트패스인데요. 돈을 내고 패스트패스를 구매하면 긴 대기줄을 건너뛰고 입장할 수 있는 겁니다. 요금은 식당 혼잡도와 시간대 등에 따라 실시간으로 달라지고 현재 도쿄와 오사카, 교토 등 약 80개 매장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용자의 상당수는 20, 30대 젊은 층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의 이용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네이처메릭 후코이다를 써서 저는 참 행복해요. 환자들이나 손님들이 벌써 후코이다에 대해서 알고 달라고 하시는 분이 대부분이고, 어려운 병에 걸린 사람들, 면역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시는 분들, 떨어지시는 분들, 그런 사람들한테 억지로라도 권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몸이 좋아졌다는 사람들을 많이 보니까 믿고 따라줬을 때 정말 행복해요. 자연의 선물 네이처 메딕. 모든 여정은 문을 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 시작은 여기 CBB 뱅크입니다. 진심 어린 대화에서 시작해 성공을 향한 새로운 기회로 당신의 비즈니스가 더 크게 넓어질 때 CBB 뱅크가 전국 어디서나 그 문을 함께 열어갑니다. 성장의 파트너 CBB 뱅크. We stand with accident victims during the hardest moments. Whether it's a car, truck, motorcycle, pedestrian, or rideshare accident, you deserve the best attorneys by your side. At DK Law,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다음은 한국 소식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해당 투표소의 투표지 보관 상자와 CCTV, 선관위 직원의 메신저 대화 같은 증거를 보존하라고 법원이 명령했습니다. 여기에 서울시 한 유권자가 선거 소청을 제기함에 따라 선관위는 이러한 증거들을 근거로 서울시장의 효력이 유지되는지 공식 판단하게 됐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서울 동부지법이 투표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서울시장 선거에 나섰던 개혁신당 김정철 후보의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투표지 부족 사태가 일어났던 서울 송파구 잠실 7동 제2투표소의 투표지 보관 상자와 당시 선관위 직원 간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보존하라는 겁니다. 법원은 이와 함께 투표일 당일인 6월 3일 오전 8시부터 투표함이 반출됐던 6월 5일 오후 9시까지 해당 투표소 및 투표함 보관 장면을 촬영한 CCTV 영상도 보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투표지 부족 사태가 일어났던 당시 상황을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는 건데 담당 판사는 오늘 오후 3시 잠실 7동의 해당 투표소 현장을 찾을 예정입니다. 보존 신청에 대한 결정이 빠르게 나온 데 대해 법원은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선거 소청은 선거일로부터 14일 안에 제기되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개혁신당 김정철 서울시장 후보는 서울시장 선거의 무효 사유를 증명하기 위해 법원에 투표지 보관 상자 등에 대한 증거 보전 신청을 했습니다.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졌느냐에 대한 의문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를 빨리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가운데 한 서울시 유권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울시장 선거가 유효한지 판단해달라며 선거 소청을 제기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소청 접수일로부터 60일 안에 선거 무효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법원이 보전 명령을 내린 대상들은 선관위의 판단 증거로 사용될 전망입니다. 선거 소청 결과에 소청인이나 당선인이 불복할 경우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재선거 여부가 결정됩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선관위는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성역화돼 왔습니다. 심지어 대규모 채용 비리가 일어났을 때도 감사원 감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헌재 결정까지 나왔습니다. 최소한의 견제와 감시조차 없었던 선관위는 결국 한국 민주주의의 걸림돌로 전락했습니다. 이문현 기자입니다.
시작은 중앙선관위 고위직 자녀들의 채용비리 의혹이었습니다. 윗대가리에서 부정 채용, 특혜 채용을 하고 아빠 찬스 아닙니까? 예? 아빠 찬스. 아닙니다. 아빠 찬스를 부정했지만 논란이 확산되자 박찬진 사무총장은 곧장 사퇴했고 노태학 선관위원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채용 비리를 조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외부기관과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권익위 조사를 핑계로 감사원의 감사를 피하기 위한 사실상의 꼼수인데 감사 결과를 보면 선관위가 왜 감사원을 피하려 했는지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직원 자녀 비공개 채용과 면접 점수 위조, 그리고 면접관 절반을 아빠 동료로 채우는 등 10년간 878건의 규정 위반이 적발된 겁니다. 특히 믿을 만한 친인척을 채용하는 전통이 있다는 당시 선관위 직원의 궤변은 선관위 직원들의 준법 의식과 도덕성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더 성역화됐습니다.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 때문입니다. 누구로부터도 견제와 감시를 받지 않는 기관 선관위는 지난해 자체 정화에 나서겠다며 대국민 신뢰회복위원회도 구성했습니다. 공정한 채용, 엄정한 투표 관리를 약속했지만 불과 반년 만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일으켰습니다. 국정감사와 특검, 그리고 선관위 감사를 허용하는 법 개정까지 국회에서 논의되면서 선관위도 더 이상 성역으로 남을 수 없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8박 10일간의 유럽 순방을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이 첫 목적지인 벨기에 브뤼셀에 도착했습니다. 현지 교민과 만찬 간담회를 시작으로 오늘은 벨기에 유럽연합과 정상회담을 진행합니다. 브뤼셀 현지에서 김재경 기자입니다. 유럽 3개국 순방 일정을 시작하며 첫 목적지 벨기에 브뤼셀에 도착한 이 대통령. 첫 일정은 동포 만찬 간담회였습니다. 벨기에 현지 교민들은 우리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진행하는 간담회라며 반겼습니다. 벨기에를 방문하셨던 역대 대통령님들 중에서 최초로 교민 간담회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 대통령은 재외 공관에 민원 해결사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대사 역시 주민자치센터 동장처럼 교민들의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민들의 의견도 듣고 또 그분들의 불편함도 해결해 가면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하나의 국가의 정체성이나 또는 위상을 그대로 외국 현지에서 실현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재외공관은 정부대, 정부 간 공식 업무만이 아니라 교민들의 플랫폼 역할을 하라고 주문했다며 적극 활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가끔씩 모임도 좀 가지시고 또 커뮤니티 활동이나 뭐 이런 것들 지원도 좀 해드리시고 근데 그런 소리 나오기 전에 또 미리미리 또 지원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간담회를 마친 이 대통령은 오늘은 벨기에 유럽연합과 정상회담을 진행합니다. 특히 첫 유럽 순방인 만큼 교역 강화와 함께 유럽 국가들과의 공급망 및 안보 분야의 공조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대통령의 이번 유럽 순방은 집권 2년차를 맞아 대유럽 외교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브뤼셀에서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에르노플레이스 신촌 오피스텔이 특별 분양 계약을 실시합니다. 서울 명문대학군의 중심 입지 신촌 로터리. 새로운 랜드마크가 찾아옵니다. 차원이 다른 젊음의 도시. 성공 투자의 공식을 모두 갖춘 프리미엄 테라스형 오피스텔. 에르노플레이스 신촌 오피스텔이 미주 한인 동포들을 위한 특별 분양 계약을 실시합니다. 투자의 가치가 다른 높은 수익률과 미래 투자 가치까지 에르노플레이스 신촌 오피스텔의 주인이 되십시오. 분양 계약 문의 818-974-4989.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아침에 마음의 평안과 하루를 시작하는 것. 내 건강이 아스바헬스 메디케어 플랜으로 든든하게 보장되고 있다는 확신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누려야 할 의료 서비스와 혜택 그리고 행복의 시작. 아스바헬스가 함께합니다. 888-688-8684로 문의해주세요. 이상으로 6월 9일 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